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EPD의 픽. 나도 코딩을 배워볼까? 이런 생각 한 번쯤들 다 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코딩을 배우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또 자녀가 있는 분들이라면 자녀에게 코딩 학원 좀 다녀. 아마 방학 기간 동안 코딩 학원에 보낸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글로벌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선 영어가 필수있듯이 챗 GPT가 활약하는 요즘 코딩이 필수다. 다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 때문에 주변에 코딩을 배울 수 있는 학원도 크게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특히나 교육부가 이런 발표도 했었어요. 2025년부터, 그러니까 내년부터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요, 코딩 교육을 의무화하겠대요. 지금은 시범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이렇게 의무화하겠다는 이 계획, 2022년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계획을 보면 초등학교에서는 무려 17시간, 중학교에서는 무려 68시간이나 코딩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학부모 입장에서는 걱정이 안 될 수밖에 없죠. 아니, 코딩의 구자도 모르는데 우리 애 그냥 놔뒀다가는 뒤처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에 자녀를 코딩 학원에 보내는 학부모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뿐만이 아니죠.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코딩 배우기가 인기잖아요. 이 새로운 직업 투잡하기 위해서 배우시는 분들도 꽤 계시고요. 심지어는 은퇴자나 경력자들이 주로 찾는 평생교육원이라고 있잖아요. 이런 데에서도 코딩을 가르쳐요. 그것도 공짜로. 마치 이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초고속 통신망이 확산되면서 집집마다 이 286, 386 이런 컴퓨터를 장만했었잖아요. 이 덕분에 우리나라가 IT 강국 반열에 올랐었잖아요. 이것처럼 온 국민이 코딩을 배워 세계적인 프로그램 우리나라에서 여러 개 등장해서 또다시 IT 강국 지위를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그런데요, 안타깝지만 이런 기대에 찬물을 확 끼얹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요즘 가장 핫한 인물, 이 팟캐스트계에서는 이 아재개그로 유명한 박 PD인데, 이 전체적인 IT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인물 하면 아마 이분 꼽으실 거예요.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 네. 이미 경불진에서도 지난해 6월 1일자에 이 분에 대해서 다뤘잖아요. AI 골드러지 시대의 진정한 승자, 가죽 자켓 사나이가 이룬 기적은, 이 젠슨 황이 가죽 자켓 자주 입고 다니거든요. 이런 제목으로 젠슨 황에 대해서 그리고 엔비디아에 대해서 다뤘었는데요. 당시 내용 기억 안 나시는 분들 위해서 짧게 요약해보자면, 당시 요걸 다룬 계기가 있었어요. 엔비디아 시총이 장중 한때 1조 달러를 돌파했었거든요. 반도체 기업 가운데 세계 최초. 그 비결 중에 하나, 당시 이걸 꼽았어요. 이 쿠다.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AI 개발을 도와주는 전용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이거였잖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이 쿠다를 통해 생태계를 만들었어요. 이 점을 그 당시 언급했었거든요. 요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애플이 iOS와 앱스토어를 통해서 자체적인 생태계를 만들었잖아요. 이것처럼 엔비디아도 쿠다를 통해 AI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당시 이런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쿠다가 기술적으로 최고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가들의 얘기에 따르면 최고는 아닌데, 왜 쿠다를 거의 90% 이상 쓰느냐? 워낙 많은 개발자들이 쿠다를 이용해 왔다. 따라서 AI 개발 혼자서 할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협업이 필요한데, 여러 사람과 같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쿠다를 이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생태계가 됐다는 거죠. 즉 인텔이나 AMD 그리고 우리의 삼성, 여기도요 현재로선 넘보기 힘든 상태. 이 AI 생태계는 엔비디아가 완전히 장악을 해버렸거든요. 이런 상태가 되면서 당시 주가가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할 정도로 급등을 했었다. 그 얘기를 드렸었어요.
예. 근데 요즘도 시총이 더 불어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린 이후 한 반년이 넘게 지났는데 지금은 더 늘어났더라고요. 오늘 마감된 시총을 보니까요. 1조 6,700억 달러가 넘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2,100조 원이 넘죠. 와, 올해 들어서만 이 엔비디아 주가가 40% 이상 급등한 덕분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생태계가 더 탄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태계 누가 만들었느냐? 물론 엔비디아에 여러 사람이 했겠지만 그 가장 중요한 결정 내린 사람, 적극적으로 투자를 결정한 게 바로 젠슨 황 CEO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젠슨 황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픽 카드, 그러니까 GPU 요거 파는 걸론 더 이상 성장하기 힘들다. AI에 올인하겠다. 이미 2018년에 젠슨 황이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이 선구자적인 선언 이후 엔비디아는 주가가 급등해 버렸어요. 다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실적 발표 오늘 했잖아요. 실적이 되게 좋게 나왔더라고요. 매출이 1년 전보다 280% 넘게 늘어났어요. 이 월가 예상치보다 더 높습니다. 다만 굿뉴스가 배드뉴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실적이 좋을 경우 이제 차익 실현해야지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어제도 6.72%가 빠졌고요. 오늘은 더 많이 빠져서 19.8%가 빠졌더라고요. 시총이 몇백조가 날아갔습니다. 그래도 시총 순위는요, 전 세계 5위더라고요. MS, 애플, 그리고 알파벳, 아마존. 그 다음 5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원래는 3위였잖아요. 근데 어제, 오늘 주가가 빠지면서 시총은 좀 밀렸지만 알파벳과 아마존닷컴과의 격차가 얼마 안 나더라고요. 언제 다시 뒤집힐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주가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젠슨 왕이 아까 선구자적인 발언을 했다고 했잖아요. 또 다시 선구자적인 발언으로 주목받고 있어요. 그게 뭐냐? 앞서 언급했던 코딩 관련. 젠슨 왕이 코딩 얘기했으니 챗 GPT 시대니까 AI가 더 확산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에 기반이 되는 코딩 열심히 배워라. 초등학교 이걸로 안 된다. 유치원 때부터 배워라. 라고 했을까요? 그랬으면 아마 안 다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정반대입니다. 놀랍게도 정반대예요. 이 젠슨 왕이 지난 12일부터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 정부 정상회의 여기 개막식에 참석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요. AI 시대 애들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자 놀라운 답변을 내놨다고 합니다. AI 시대에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매우 좋은 질문이에요. 그런데 제 말씀은 여러분의 생각과 정반대일 수 있어요. 대부분 컴퓨터 공학을 배워야 한다고 말할 거예요. 프로그램 언어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예요. 더 이상 프로그램 언어 배울 필요가 없거든요. 이미 세계 모든 사람이 프로그래머가 됐으니까요. 아니 도대체 이게 뭔 얘기일까? 저는 프로그래머 아닌데? 그러니까요. 보기만 해도 골치 아팠던 C++, 파이썬 아마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거 대학 시절 배우려다가 포기했거든요. 너무 어려워. 아니 그래서 이렇게 포기한 사람, 아예 프로그램 언어 접하지도 않은 사람, 이런 사람 다 통틀어서 세계 모든 사람이 프로그래머다. 이게 말이 될까? 젠스 왕은 당시 이런 이야기를 이어서 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공지능의 기적입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격차를 줄였고 기술 격차는 완전히 해소됐습니다. 이것도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죠.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일까? 이 젠슨 황의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뉴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화제가 되고 있는 소라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소라 하면 벌써 입맛 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좋아하거든요. 소라에 너무 맛있잖아요. 가수 이소라도 있죠. 이소라 씨도 있군요. 근데 그 소라 말고요. 그 소라분 말고요. 생성형 AI 프로그램 소라. 이게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게요. 어디서 만들었느냐? 챗 GPT를 만든 오픈 AI. 여기서요. 지난 15일에
그냥 베타 버전을 공개를 했어요. 근데 공개하자마자 정말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왜냐? 이거 보고 다들 깜놀했거든요.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직접 봐야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저희가 동영상 띄워놨지만 혹시 직접 살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구글이나 네이버 이런 데에서 오픈 AI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거기에 리서치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그 밑에 소라에 접속하면 바로 이 소라로 만들어진 동영상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분위기 있는 여성. 멋지더라고요. 이 여성이 도쿄 밤거리를 걷는 장면이 나와요. 이거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좀 아쉬운 것은 서울이 아니라 도쿄더라고요. 이 도쿄 밤거리를 걷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밤에 네온 사인이 비치고 있고 그리고 비도 온 것 같아요. 근데 비에 젖은 거리에 이 건물이나 사람들의 그림자 이런 것들도 쫙 진짜 멋지게 보입니다. 그리고 여성이 쓰고 있는 선글라스 있잖아요. 이 선글라스에도 도로의 모습이 보여요. 아니 너무나 디테일해서 이거 혹시 봉준호 감독 같은 이런 멋진 감독이 찍은 거 아닐까? 소름 돋을 정도로 정교하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예, 이 여성 피부의 상황도 적나라하게 드러나네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영상 한 번도 촬영되지 않은 거라고 합니다. 카메라를 한 번도 쓴 적이 없대요. 오, 왜냐하면 인공지능, 즉 AI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 여성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 거리를 걸어 다니는 사람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만든 가상이라는 겁니다.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진짜 개그에서 했던 표현이 사실이 됐네요. 사람이 아니문이다. 진짜 사람이 아닌 분이에요. 현재 이 사이트에 보면요. 36개 정도의 이런 AI가 만든 영상이 공개돼 있거든요. 물론 이거 보다 보면 조금 어색한 것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오픈 AI도 솔직하게 인정해요. 아직은 복잡한 물리학, 뭐 예를 들어 쿠키를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진짜 쿠키를 베어 물었다면 이 쿠키에 물린 자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까지는 아직 표현하지 못한다. 이런 문제를 직접 설명해 넣어놨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림자가 달라질 거 아닙니까? 현실에서는. 예. 근데 그것까지도 아직 구현하지 못했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 영상을 보다 보면 아니 그런 건 안 보이고 야 이거 진짜 AI가 만들었어?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요. 이 정도 퀄리티 있는 영상을 만들려면 이 AI가 만들잖아요. 엄청난 코딩 작업이 필요할 것 같잖아요. 변화별 이 코딩 작업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오픈 AI가 설명한 걸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그러면 이거 어떻게 만들어? 오픈 AI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챗 GPT 사용할 때처럼 텍스트만 입력하면 영상을 딱 만들어낼 수 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지금 보시고 있는 이 도쿄 밤거리를 걷는 여성 이 영상 이런 텍스트를 쓰면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스타일리시한 여성이 빛나는 네온 사인으로 가득한 도쿄 거리를 걷고 있다. 여성은 검은색 가죽 자켓, 빨간색 드레스, 검은색 부츠를 신고 있다. 이런 문장만 만들어도 이 영상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입고 있다라고 쳐도 된다는 거군요. 뭐 그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요, 지금 베타 버전이라고 했잖아요. 공개가 된 게 아니에요. 오픈 AI에서 직접 만든 영상만 공개해놨습니다. 지금 누구나 들어가서 이걸 써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될 것 같은데 뭐 해본 건 아니니까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게 현실 세계에 있을 것만 같은 것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것도 가능하다고 해요. 여러 마리의 거대한 털 복숭이 매머드가 눈 덮인 초원을 밟고 다가온다. 이들의 털은 바람에 가볍게 날린다. 저 멀리에는 눈 덮인 나무와 산이 있고 한낮의 태양과 희미한 구름은 따뜻한 빛을 만든다. 이런 문장을 입력하면요. 도쿄 밤거리를 걷는 여성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멋진 영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미 멸종돼서 현실 세계에서 존재하지 않는 매머드 무리가 지금 달려오고 있지 않나요? 이런 영상이 생성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복잡한 코딩, 뭐 C++, 파이썬 이런 게 아니라요. 단순히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보고 싶은 거 그것만 입력하면 이런 영상을 만들 수 있다니. 이제 젠슨 왕이 앞서 얘기했던 이제 모든 사람이 프로그래머입니다. 이 말이 이해되지 않나요? 예. 이제 누구나 영화 감독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멋진 감독도 될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예요. 물론 앞서도 설명했지만 아직까지 소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베타 서비스 단계이기 때문에 소수에게 아마 오픈 AI와 관계된 사람들에게만 공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그냥 다 풀려버리면 딥페이크 아시죠? 가짜 영상. 이걸로 악용될 가능성도 너무나 높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은 막아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요 설명드렸잖아요. 이 샘 올트만 개발자이긴 하지만 개발자보다 다른 데에서 자신의 역량을 더 드러내고 있죠. 이 투자 전문가, 투자 끌어오는데 귀신이잖아요. 지금 공개하지 않은 이유도 돈에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뭐냐면 이거 봐라. 이렇게 멋진 영상 누구나 만들어낼 수 있는데 누구나 쓸 수는 없어. 투자하는 사람한테만 쓰게 해줄게. 이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네. 게다가 이런 현실적인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챗 GPT랑은 차원이 다를 것 같아요. 이 소라를 돌리려면 챗 GPT의 몇십 배 수준이 아니겠죠? 몇만 배, 몇천만 배? 이런 수준의 엄청난 서버와 전기도 필요할 텐데 이걸 모두에게 공개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요, 당연히 이 소라는 유료화가 될 텐데 이 챗 GPT, 뭐 무료 버전도 있지만 챗 GPT-4는 월 29,000원을 내야 쓸 수 있잖아요. 이보다는 훨씬 비싸지 않을까요? 네. 월 한 100만 원? 100만 원이 아니라 한 1000만 원도 넘지 않을까요? 그런데 월 100만 원, 월 1000만 원에도 쓸 사람은 쓸 것 같아요. 왜냐? 감독이 배우를 섭외해서 찍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야외 촬영, 해외 로케이션 이것도 필요 없고요. 특히 뭐 긴 영상, 영화 같은 그런 거는 좀 힘들지 모르겠지만 한 15초짜리 광고 이거는 혼자서도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시대가 이렇게 급변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는 이런 시대인데 코딩 교육을 의무화하겠다 하고 있어요. 음, 이 흐름 너무 놓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게요. 젠슨 왕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컴퓨터는 사람이 지시한 모든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뭔 얘기일까?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거는 프로그래밍 언어 관련된 얘기입니다. 왜냐면요. 과거에는 컴퓨터에 작업을 시키기 위해서 뭐 프로그램을 만들건 코딩을 만들건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컴퓨터는 0과 1밖에 못 알아듣잖아요. 그 0과 1을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뭐 C++ 같은 파이썬 같은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를 써야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요. 그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컴퓨터가 사람이 하는 말을 바로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바로 소라가 그걸 증명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예를 들면 이해하기 쉬운가 생각해 봤더니 요거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이 과거에는 우리가 미국 사람과 이야기하려면 영어를 꼭 배워야 됐잖아요. 네. 그래서 학원도 다니고 힘들게 공부도 했죠. 그래도 뭐 영어 떠듬떠듬밖에 못하고요. 그런데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미국 사람들 중에 한국어 유창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점점점 늘어나서 미국 대부분의 사람이 한국어를 할 줄 안다면 우리가 굳이 영어를 배울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겠죠. 컴퓨터 세계에서는 벌써 그게 됐다는 거예요. 컴퓨터가 사람이 하는 모든 언어를 이제는 다 알아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AI가 휴대전화에도 들어가면서 서로 각자 나라의 말을 해도 이게 각자의 말로 또 실시간으로 번역이 되니까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것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언어조차도 우리가 이제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녀들은 뭘 배워야 될까?
그냥 AI만 즐기면 될까? 그건 아닙니다. 젠슨 황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매년 우리의 반도체 칩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인프라도 발전하고 있어요. 그러나 생명과학의 발전은 아주 간간히 있어왔죠. 제가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서 전공을 선택해야 된다면 가장 복잡한 분야가 생물학이라는 점을 깨달았을 것 같아요. 이게 뭔 얘기냐면 자기 공학 안 하고 생물학 공부하고 싶다 이 얘기 아닙니까? 네.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생물학, 최재천 교수님 같은 분들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생물학하면 과학에 가깝다 보통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과학과 인문학 사이에 끼어있는 학문, 생물학이 이렇게 보통 얘기한대요. 인문학에 가깝다는 거예요. 과학 중에서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과거 빌 게이츠도 스티브 잡스도 인문학의 중요성 엄청나게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때 인문학 열풍이 불었는데 그 열풍도 싹 사그라진 것 같아요. 다들 아시잖아요. 문송이란 용어. 이거 아직도 유효하지 않습니까? 대학에서도 인문학과는 다 없애려고 하고 있잖아요. 뭐 통합한다, 융합한다 하면서요. 뿐만 아니라 코딩 교육도 의무화하겠다. 이런 시점에서 오픈 AI, 이 소라, 그리고 젠슨항의 발언, 우리 사회에서는 어떻게 해석될까요? 네. 아마 딴 나라 일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대 열풍이 불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시대는 바뀌고 있어요. 단순히 잘 만들 수 있는 기술, 이것보다는요, 무엇을 명령해서, 무엇을 시켜서, 이런 아이디어가 정말 중요한 능력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런 시대의 변화에 한국만 소외되고 있는 건 아닌지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